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19일이고요. 한동안 제가 너무 대중적인 주제를 안 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만 해서 오랜만에 대중적인 주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애 스몰 토크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거나 대화해 봤을 만한 주제들을 꼽았고요. 제가 하나씩 따로 나눠서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순서대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스몰 토크에 대한 생각들 가볍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데이트 횟수입니다. 사적으로 누군가랑 친해지고 나서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쉽게 하게 되는 질문이 이제 연애 중이신지 연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나서 연인이랑 뭐 어떤 데이트 하세요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자주 보세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덜 친할 때부터 물어볼 만한 주제 같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하는 주제인데 뭐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외향적인 분들은 매일 보면 좋다 아니면 그래도 연애하는데 자주 봐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혼자서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시고 또 직업 자체가 엄청 바쁘거나 롱디 하시거나 이러면 뭐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혹은 심하면 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한 달을 넘어가면 좀 1년에 한 10번 보는 거니까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못 보는 것 같긴 하고 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2번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 한 번 보고 주말 하루 비워서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오래 같이 있는 컨텐츠를 짜야 돼서 굉장히 비난받을 발언인 걸 알긴 하지만 조금 그런 것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이렇게 깨달을 만큼 그래서 저는 평일에 2번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 연애들에서 그럼 그렇게 만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주 보던 연애도 있고 더 자주 못 보던 연애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평일에 그냥 밥 같이 먹고 뭐 영화를 보든 카페를 가든 잠깐 대화하고 얼굴 보고 하다가 각자 집 가고 이 정도의 데이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매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운동도 하고 퇴근 시간이 늦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에너지가 많지 않은 상태로 연인을 만나야 해서 더 의욕이 많지 않은 느낌인데 다 핑계긴 하죠. 어쨌든 그런 핑계로 주에 한 2번 정도 주말에는 그냥 다양한 계획 또 요즘 딱 들어서 드는 생각은 주말에 이제 제가 평일에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이긴 하지만 주말에 친구 약속을 서울에서 잡거나 뭔가 가족도 서울 가서 보고 이런 식이 되니까 더더욱 주말이 좀 바쁘고 플러스로 요새 결혼식도 진짜 많아가지고 주말에 뭘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데이트 횟수는 당장 생각으로는 주에 2번 정도 보는 거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해 볼 건 연인 간의 연락인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락이 엄청 잘 되는 편이에요. 일할 때는 일단 PC톡을 켜놓고 물론 진료 중에는 절대 못 보지만 진료는 사이사이 짬이 있죠. 환자가 취소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다음 예약 시간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리에 앉게 되면 PC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꽤 잘 되는 편이고 퇴근해서도 보통 혼자 있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못 볼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잘 되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걸 싫어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연락 잘 안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체력이나 몸을 써서 일하시는 분들은 완전 이해가 돼요. 저도 엄청나게 환자가 밀리거나 아주 특이 케이스 혹은 돌발 상황이 생겨서 막 한 사람에게 진땀 빼고 한두 시간을 한 사람과 씨름하고 나서 막 밀린 환자들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몇 시간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 계속인 직업들이 또 있잖아요. 계속 체력을 써야 되고 계속 밀리고 계속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직업들이 못 보는 거 완전히 이해하고 그러면 연락에 대한 호불호가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 소신 발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뭐에 비유하고 싶냐면 독서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많이들 독서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거 잘 알 테고 이동진 평론가 있잖아요. 영화평론가님의 말을 빌리자면 책은 물이고 영화는 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설명으로 물은 사람을 차갑게 하고 술은 사람을 뜨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여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더하여서 물은 사람에게 필수지만 술은 선택이잖아요. 거의 필수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독서도 필수긴 필수라 생각을 하고 그치만 많이들 못 챙기고 있죠. 오히려 독서를 대체할 책을 대신 읽어주는 뭐 유튜브라던가 대신 해석해주는 아니면 활자신문이 아니라 전자신문을 본다던가 뭐 요새 많이 대체되고 있기는 하고 또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시간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두의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는 독서를 챙겨야 한다는 마음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역시 미루다 시간이 날 때 하기보다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인 간의 연락에도 해당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연락은 이제
미루다가 내가 핸드폰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을 내서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결혼해서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잘 지내시는 부부분들을 보면 연락을 서로에게 충실히 잘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챙겨서 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미리미리 말하고 통보처럼 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고 이런 면을 보면 어쨌든 독서처럼 따로 시간을 내서 조금 정성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게 연락이지 않나 이런 입장을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 미래엔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세 번째 얘기할 주제는 더치페이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전 연애의 경험들을 안 되돌아볼 수가 없는 주제인데 제가 돌이켜보면 당연히 한 달 생활비가 저보다 많은 사람도 만나봤고 적은 사람도 만나봤고 비슷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서로에게 돈을 쓸 의향이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데이트 통장을 하든 서로 1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반반씩을 하든 아니면 미리 합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7대3, 6대4 몇 대 몇을 하던 간에 서로 이만큼 받았으니까 받은 거 계산해서 해줘야지 라는 마음 말고 그래도 내 연인이니까 일단 해주면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을 서로 하는 상태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이상적인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연애를 할 동안 밥 먹으면 항상 내려고 했고 이제 보통 밥을 내면 후식이나 영화 이런 거 추가적인 컨텐츠 하게 되면 자연스레 상대방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거 위주로 했던 것 같고 안 하려 해도 안 하려 할 때 상대방의 상태 경제적 상태든 어떤 그 시기에 무슨 문제든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제가 할 수 있었고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더치페이는 따져도 완벽히 깔끔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어차피 어릴 때는 본인들 돈 아니고 부모님이 주는 돈인데 5대5가 제일 깔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5대5는 제일 안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돈의 가치에 따라 느끼는 부담이 양쪽이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나이대별로 정말 다른데 똑같은 동갑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위치도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고 또 특히 연애를 많이 하는 20대, 30대 요 부근에서는 사회적 위치 변화가 꽤 격동이 있잖아요. 단순히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바생일 수도 있고 취준생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백수일 때도 있고 취업 성공에 초봉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을 성공해 대박이 난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걸 커버하게 집에서 용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 소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개인차가 너무 커서 어느 정도까지가 깔끔해질 것인가 하면 잘 모르겠고요. 부담 안 되는 쪽이 많이 내되 상대방이 너무 그걸 이용해 먹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가 제일 깔끔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적인 접근, 데이트 통장이 옳다 혹은 7대3이 옳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래도 마인드적인 접근이 연인 간에는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모두들 박 터지게 싸우고 열을 많이 내는 환승 기준, 바람 기준인데요. 이것도 3번처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오래 갖고 있다가 심리적 바람이니 육체적 바람이니 이런 거 많이 따지다가 요새는 좀 단순화하고 싶어서 생각한 게 환승은 한 년을 달로 정도 바꾸면 되지 않나? 조금 짧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1년 사귀었으면 한 달 정도 정리하고 2년 사귀었으면 2달 정도 마음 정리하고 3년 사귀었으면 3달 정도 마음 정리하고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제가 그 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고 미련도 남은 시기가 길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짧게 정리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라도 정해놔야 좀 더 깔끔히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정리 기간을 지키면 환승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귄 기간과 이별 후에 마음을 정리하는 기간이 관계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얼마 사귀고 헤어졌던 간에 한 3달은 다시 사귀면 안 된다.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빨리 생기냐. 그거는 환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신발언 여기서도 하나 하자면 환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급박하게 휘몰아쳐 오는 감정, 큰 감정, 파저티브, 좋은 쪽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스며들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 확 커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환승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남 눈치 보고 윤리 신경 쓰고 하다가 진짜 좋아진 마음을 꺾는 것 역시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환승에 대한 지금 생각은 그 정도고요. 바람이 진짜 좀 애매하긴 한데 많은 사람이 일단 육체적 바람과 정신적 바람을 나눠놓고 생각을 하죠. 둘 중에 오케이인 게 있는지 둘 다 안 되는지. 저는 일단 둘 다 극혐하고요. 최근에도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외적 끌림, 외모에 대한 호기심까지만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 중인데 너무나 내 이상형인 여자가 지나가.
그때 내가 와, 저 사람 예쁘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와, 진짜 예쁘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까지는 바람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호기심과 궁금증,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몇 살일까? 이름은 뭘까? 남자친구는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추가적인 생각은 마인드 컨트롤로 눌러야 한다. 뭐 친구는 셀프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정말 그 유명한 말처럼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마음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안 들어가야.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 본 사람이 아니고 우연한 뭐 미팅 자리에서 일로 만났어도 일로 만나면 대화하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안 얻도록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려도 안 들리는 거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제안 이따 회의 끝나고 출출한데 식사하시고 가실래요? 팀적으로 제안을 해도 잘 끊어내고 혹시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위기가 돼도 최대한 멀리 앉고 그런 자리 자체가 저는 바람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가지고 너는 사회생활 못하겠다. 너 뭐 질투가 왜 이렇게 심하냐? 아니면 너무 혼자 오바 떤다. 그 여자는 너한테 관심도 없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작은 빌미 하나가 그 사람과의 정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사람과 바람이 난다면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일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예쁘다 말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나 실제로 알아보는 액션이나 여튼 그런 거는 다 안 된다. 그 정도여서 반대로 마찬가지로 제 연인이 누군가를 보고 와 잘생겼다 멋있다 저 사람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기까지는 질투 좀 나지만 오케이 뭐 사람이면 당연히 이성에게 특히나 내 취향인 이성에게 또 새로운 이성에게 끌릴 수 있겠지만 거기서 멈춰야 한다. 거기서 멈추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셀프 가스라이팅해서 저로 치면 저 사람 예쁘긴 한데 내 여자친구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잡고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단순히 지금 새로워서 호기심일 뿐이지 이 사람 예뻐서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이미 나랑 커넥션이 생겼고 너무 내가 리스펙하고 좋아하니까 사귀는 거니까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여튼 제 환승 기준과 바람 기준은 그렇다. 그래서 오늘 총 정리해보면 4가지 얘기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데이트 횟수 두 번째는 연인 간의 연락 세 번째는 더치페이 혹은 연애 시의 소비 네 번째는 환승과 바람 이렇게 스몰 토크 한번 해봤고 정말 모든 많은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하겠지만 요새 드는 생각 중에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무 주제에도 좋으니까 한번 댓글로 얘기해 주시고 혹시 제 생각을 비난하시려거든 편하게 비난해 주세요. 그리고 공감 가시면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늘 말하지만 다른 영상에서도 말하겠지만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나눠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굉장히 잠에 취해서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잘 편집해 봐야겠네요.